우리가 오늘날 원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흔히 이런 그림을 씁니다. 이 그림과 같이 원자 중앙에 핵이 존재하고 양성자와 중성자를 가지고 있으며 원자의 외부에는 전자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원자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언제나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각각의 아원자 입자들을 하나씩 알아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는 매우 작기 때문이죠. 원자들은 그냥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떻게 생겼는지 원자의 전반적인 구조와 형태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입자들을 알아내기 위해 과학자들은 다양한 실험을 해야 했습니다. 중성자들은 아원자 입자들 중 마지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1920년경에 과학자들은 중성자가 원자와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알려진 원자 구조와 1910년대 원자 구조와는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핵 속에 중성자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말이죠. 러더퍼드의 금박 실험은 원자의 중앙에 있는 핵 속에 양성자를 띤 입자인 양성자들이 중앙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어와 다른 과학자들의 다른 연구에서 원자의 바깥에서 도는 전자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중성자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제 약간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몇몇 과학자들이 핵 속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중성자와 같은 무언가를 생각했습니다. 몇몇 과학자들은 이것을 봐라, 핵 안에는 모든 양성자가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양성자들은 양전하를 띠고 있고 두 양전하들은 서로 멀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핵 속에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다른 물질들을 양전하 입자들을 서로 밀어내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며 양전하 입자들을 함께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것은 중성자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내는 것이 중성자가 원자 속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 하나의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헬륨과 수소의 질량을 비교했을 때 그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수소 원자가 하나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성자로 하나의 원자 질량 단위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양성자가 2의 질량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는 같은 수의 양성자 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두 개의 수소 원자보다 헬륨 원자 하나가 더 무거웠습니다. 이것은 한 개의 헬륨 원자와 네 개의 수소 원자와 무게균형이 맞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네 개의 양성자가 있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두 개의 양성자만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을까요? 1910년, 20년대 과학자들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답은 헬륨은 단순히 핵 속에 양성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헬륨 원자들은 두 개의 양성자와 중성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양성자가 균형을 잡게 해줍니다. 이제 왜 헬륨이 수소 4개와 균형을 이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과학자들은 아직 중성자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여기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 과학자들은 원자 번호로 원자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각각의 양성자들이 1AMU의 무게가 나간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전체 원자 질량을 결정했을 때 과학자들은 원자의 질량이 양성자의 수보다 더 컸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헬륨의 원자 번호는 2이지만 질량은 4AMU입니다. 리튬은 3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지만 질량은 7AMU, 베릴륨은 4, 9, 붕소는 5, 11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핵의 질량을 가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양성자 수를 기반으로 한 질량보다 더 큰 질량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1932년 제임스 체드윅이라는 과학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체드윅은 정확하게 중성자가 무엇인지 알아내었고 이것이 체드윅이 한 일입니다. 그는 이 실험을 하는데 베릴륨이나 붕소, 리튬의 원자들을 사용하였습니다. 러더퍼드의 금박 실험처럼 알파 입자를 동일한 방식으로 쏘아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금박에 쏜 광선은 베릴륨이나 리튬 이온의 원자들로부터 방출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실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원자들에서 광선이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원자들에서 나오는 것이 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라는 것은 전자인데 음전하를 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파 입자를 충돌시킬 때 이 원자들에서 나오는 전하를 띠고 있지 않은 어떤 것들이 무엇인지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체드윅의 두 번째 실험이 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원자에서 나오는 이 광선들의 앞에 파라핀을 두고 실험했습니다. 파라핀이 광선에 부딪혔을 때 양성자에서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릴륨과 붕속 또는 리튬에서 나오는 무엇이든지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충분히 무거워서 파라핀 안의 쌍에 원자를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자를 걷어차낼 수 있습니다. 양성자를 당구공의 종류라고 생각한다면 중성자들은 파라핀에 충돌하는 당구공의 종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이 원자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감마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감마선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입자는 놀랄 만큼 작고 가벼우나 과학자들은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중성자들이 감마선에 의해 때려진다면 양성자들은 매우 빠르게 파라핀에 쏘아지고 중성자는 작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마선은 매우 작아서 이것은 마치 비비탄알로 당구공을 치는 것과 같고 날아가 버릴 겁니다. 그 비비탄이 날아갈 것이고요. 그들은 이 원자들에서 나오는 것이 전하를 띠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양성자와 질량이 같은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성자의 발견입니다. 이렇게 발견된 중성자를 정리하자면 알파 입자를 베릴륨, 붕속, 리튬에 쏘았을 때 나오고 파라핀을 구성하며 양성자와 질량이 같습니다. 아원자 입자인 전자, 중성자, 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 구성의 내용이 확립된 것입니다.